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는 특강에 해당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목차는 1장에서 기업 리스크 관리 개요, 2장에서 간단하게 기업 리스크 5가지 체계, 3장에서 운영 리스크 관리, 4장에서 운영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 리스크 자가 진단, 즉 CSA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손실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 코닥이 전략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렇게 기업이 110년 전통의 위대한 기업이 2012년 이렇게 파산하게 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 전략 리스크 관리를 실패한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미노 피자가 그 도미노 피자의 직원 두 사람이 이제 햄버거를 요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난으로 그 햄버거에다가 코를 풀고 재채기를 해대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이제 뿌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급속히 전파됨으로 해서 도미노가 상품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고 기업 신뢰도와 평판이 급락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도미노 피자 경영진들이 즉각 위기관리 대응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식당 종업원들이 아주 민감한 사안을 장난으로 그 요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은 그 일종의 운영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그 종업원이 몇 년간에 걸쳐서 67억 원의 수표를 절도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한 그런 사례로서, 자, 이처럼 기업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에 경영학의 발달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결국 지속가능 경영이고, 그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에는 리스크 관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을 배우면서 운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 특강을 꼭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리스크라는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쓰잖아요. 리스크, 우리말로 위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크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리스크를 우리나라 말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라는 것은 초기 이태리어,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 이태리어에서 리스케어라는 이태리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리스케어라는 것은 도전하다, 배심 좋게 도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이런 도전을 통해서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이 도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위험을 각오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영의 4대 요소에서 토지와 자본과 또 노동과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내하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우리는 기업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은 이제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이 기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모든 불확실성을 기업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탁월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는 불확실성이 아주 심한 그런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이 탁월할 때 그 기업은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스크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기업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불확실한 사건을 통제하는 활동이 리스크 관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이제 다른 개념이죠.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통제하는 경영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과 조직화와 실행 통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통제였는데, 통제 시간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바로 이 통제 활동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는 활동 시점으로 봐서는 사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관리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활동 범위, 그 리스크 관리 활동 범위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는 관리하고 또 어떤 리스크는 관리하지 않아서, 그 관리하지 않은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해서 기업이 극심한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리스크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빠뜨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활동 기준이 이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그 리스크 관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 모든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효익보다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 그런 비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베네핏, 편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전략 목표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또 평가하고 대응하고 관찰하는 순환적인,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순환적인 경영 활동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되게 규모가 큰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뭐 월 한 번 정도 하고, 또 조금 중견 기업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또 작은 기업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순환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이 리스크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매시간 매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불확실성은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100건의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한 건은 반드시 불량이 나오더라.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상적인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건 중에 한 건의 불량은 코스트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리스크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스트라고 인식을 하고 99개의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의 가격에 하나의 불량품으로 인한 코스트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원가에.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는 이런 일상적인 불확실성이 아니고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을 가진 것을 리스크라고 하고, 이런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리스크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활동이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5% 이하의 발생 가능성. 100번 했을 때 5번 정도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리스크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리스크 관리 쪽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번스타인이 리스크 관리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본질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늘리고, 반면에 도무지 인과관계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알 수 없어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범위는 최소화시키는 데에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 통제할 수 있는 경영 범위는 최대한에 늘리고,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경영 범위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른 곳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 본질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그 리스크 관리의 본질, 즉 통제 가능한 범위를 늘리고 통제 불가능한 범위를 줄이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들면,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편의점은 날씨가 나쁘면 매출이 떨어지고, 날씨가 좋으면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게 그 매출의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weather risk management라고 해서 날씨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이 발달돼서 편의점에서도 날씨에 무관하게 매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으면 맥주가 많이 팔리니까 맥주를 앞에다 진열하고, 날씨가 나쁘면 소주와 같은 것 또는 우산과 같은 것이 잘 팔리니까 그런 것들을 전면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날씨가 나빠도 사람들이 편의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가 와도 그 파라솔 안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이게 설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로 날씨가 나빠도 편의점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는 이런 대책을 세웠을 때, 날씨라는 불확실성의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고 통제 가능한 요소라는 거죠. 그게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기업은 그 수익 모델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의 리스크를 크게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재무 리스크는 넓은 의미에서 운용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무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 또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자, 우리가 이제 재무 통제에서 9강에서 재무 통제에서 거기서 이 각각 그 유동성을 통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동성 리스크를 통제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용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그 매출한 채권이 이제 부도가 나버리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을 신용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무 리스크가 있는데 이 재무 리스크는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뭐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재무 리스크에는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운용 리스크와 또 우리 코닥에서 알아봤듯이 전략 리스크와 또 아까 그 도미노 피자에서 알아봤듯이 평판 리스크라든가 요즘 이제 IT와 관련해서 보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은 이제 각각 신용 리스크 관리 또는 뭐 시장 리스크 관리, 운영 리스크 관리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ALM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자산 부채 관리, 자산 부채 리스크 관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수익 모델에 따라서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비재무 리스크인 경우는 특히 개별 기업마다 그 기업의 수익 모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할 때 그 기업이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부터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재무 리스크를 다시 정리해 보면 재무 리스크는 이제 영업 리스크가 있는데 연간 수익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 그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다면 제가 어떤 기업을 이제 컨설팅을 해보니까 90%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영업 리스크가 굉장히 큰 곳이죠. 현대자동차가 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그다음에 매출처가 끊기거나 하면은 그 수익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수출 비율이 10%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신용 리스크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바로바로 현금을 받고 거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상 채권이 생기게 되는데 거래 상대가 부도가 나서 그 외상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상 채권의 리스크가 이제 감소할 리스크를 신용 리스크라고 하고 또 외화 자산이 큰 경우는 외환 리스크가 있고 또 금리 리스크라고 있는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했을 때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를 금리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는 이제 유동성 통제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부채 규모가 큰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심각한 것은 우리가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 부도 날 때 딱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할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재무 리스크, 앞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크게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나눴는데 이제 비재무 리스크는 많죠.
운영 리스크, 전략 리스크, 법적 리스크, 평판 리스크, 보안 리스크, BCP와 관련된 리스크. 여기서 BCP라는 것은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으로 경영 지속 계획입니다. 한번 제가 언급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재무 리스크는 특히 기업의 수익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토목이나 건설 쪽은 현장 안전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식품 회사는 식품의 안전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한양행과 이런 케어 용품을 판매하는 곳은 그 케어 용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과 관련돼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결국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은 GVC라고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거의 망가져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얼마나 민감한 리스크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하나 이제 보면 운영 리스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불완전한 내부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인력 통제, 또 시스템, 또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운영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전략 리스크는 이제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그리고 그것의 실행으로 인해서 경영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서 기업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리스크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글로벌 경쟁력 또는 주거래 회사의 집중도가 앞에서 그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처럼 집중도가 90%라든가 또 제품 포트폴리오 삼성전자의 그 큰 수익 모델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과 백색 가전과 반도체인데 이처럼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고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을 때 그쪽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할 그럴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략 리스크이고, 법적 리스크는 기업과 외부의 이해관계자, 뭐 소비자 또는 그 우리 지자체나 정부, 그다음에 주주, 종업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법적 관계로부터 분쟁이 생기고 손실이 발생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적 리스크입니다. 요즘 그 기업에 있어서 그 성범죄와 관련된 사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업 내에서 그런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성희롱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큰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죠. 평판 리스크라는 것은 기업의 레퓨테이션, 평판에 영향을 끼칠 부정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손상될 리스크인데 존슨앤존슨의 아워 크레도라든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윤리경영의 시대에서 배웠던 윤리경영,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라고 하지. 이것은 그 원유를 운송하다가 그 엘래스카 근방에서 그 유조선이 파괴돼서 그 알래스카 해역이 전부 오염이 됨으로 해서 엑슨모빌이 막대한 그 배상금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엑슨모빌은 평판이 나빠지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평판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존슨앤존슨의 그 약품이 한번 그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 리스크는 뭐 요즘 모든 것이 IT와 연관이 돼 있고 인터넷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 네트워크, 산업 기밀과 같은 이런 기업의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회사 내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때 생기는 리스크가 이제 보안 리스크입니다. 대학에서도 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안 리스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과 관련한 리스크는 이제 경영 비상사태 상황 하에서 핵심 경영 활동을 다시 재개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 그 기업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 내에
다시 정상 상태로 기업 효율성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이제 BCP 플랜인데, 여기서 지금 공급회사의 BCP 포함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납품을 받아서 생산을 할 때 그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공장이 화재가 나서 제품을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회사도 BCP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 리스크는 수익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얘기는 앞에서 드렸죠. 자,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는 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제 요게 이사회가 있고 또 이제 경영진이 CEO와 또 임원들로 이루어진 경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 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통제위원회 산하에 임원 중에 한 사람인 CRO, Chief Risk Officer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각 부서는 현업 부서는 리스크 매니저를 둬서 직접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또 CRO 산하의 리스크 통제 부서는 그 현업 부서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eyes principl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체크하는 것을 4eyes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눈이 네 개가 감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 감사를 하는 그 독립적인 감사 조직이 있고, 또 외부 감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에서조차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회는 그 전사적 ERM은 Enterprise Wide Risk Management인데,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최고 책임 기관이 이사회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사회라는 것은 주식회사는 되게 이제 규모가 크면 이사회를 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여기 내부 감사와 또 이제 내부 감사와 그 외부 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들은 예방 가능한 리스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이제 앞에서 본 그 CRO, 리스크 관리 전문 임원과 또 리스크 매니저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 규정은 그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는데,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 규정을 만들 때 이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나 역동성이나 진취성을 저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단지 규정에 하지 말도록 또는 통제하도록 금지된 사항만을 열거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포지티브 방식은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해라고 모든 것을 열거하는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은. 리스크 관리 규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는 내부 프로세스가 리스크 관리 순환 과정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리스크의 강도와 빈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발견된 리스크를 이제 대응하는데 리스크를 전가,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리스크 인수기관에 전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통제 활동을 통해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도 하고, 아예 전가나 통제로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줄일 수 없으면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이런 것이 리스크 대응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서 그 처리 결과를 다시 이제 이 순환 과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5가지 리스크 관리 체계 여러분들이 조직, 전문 인력, 규정, 내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 5가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 케첩 많이 먹죠? 미국 하인츠 회사에서 이제 케첩이나 이런 식품 회사를 어마어마한 그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회사인데 이 하인즈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운영 리스크와 비운영 리스크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관리 대응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사태 BCP를 통해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평판을 회복하는 그런 그 피라미드형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하인즈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우리나라도 큰 기업들은 유사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그 운영 리스크, 아까 이제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에서 운영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리스크라는 것은 운영 리스크의 이제 개념은 부적절한 내부의 인력, 아까 그 강원랜드에서 그 수표를 환전해주는 여직원이 그것을 수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60억이 넘는 수표를 횡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적절한 내부 인력인 거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내부 시스템, 그 다음에 부적절한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운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나 또는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발생할 손실 가능성도 운영 리스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부죠. 회사 내부에서는 프로세스와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적절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관리 문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기업 풍토, 인력, 프로세스 시스템에서 운영 리스크가 이게 돌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발생한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 또는 재해, 그 다음에 그리고 리스크 대응의 부재, 또 부족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IQ, EQ라고 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 사건이 이제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외부 사람이 사기를 쳐서 회사 자산을 횡령했다면 그것은 외부 사건이 운영 리스크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제 그 기업은 평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업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사 외부로 이제 영향이 뻗쳐나가는데 외부 기관이라든가 이제 외부 정부 기관이라든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정부 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또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처벌뿐 아니고 시장에서도 이제 냉혹하게 이 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고객도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외부와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 그리고 이제 이 운영 리스크 관리 목적인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운영 리스크는 사전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합리적이라는 게 바로 여기와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 내의 모든 운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많은 돈을 들이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통제 비용과 통제 효익을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녀 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운영 리스크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위험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통제 장치로 인해서 이만큼은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위험을 우리가 잔여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잔여 위험이 우리 회사가 수용 가능한 위험을 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우리는 비용 대비 효익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목표로 하는 잔여 위험 수준이 요만큼이라면 이런 걸 감안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운영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라는 거지. 완전히 이 리스크 전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운영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자,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그 CSA, Control Self Assessment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실 데이터에 관한 관리, 이제 CSA 관리, 손실 데이터에 관한 관리, 그 다음에 인식된 운영 리스크 발생 원인의 수준과 추세를 추적하는 이제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라는 KRI 관리가 있는데 KRI 관리는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Control Self Assessment, 현업 프로세스는 업무 프로세스는 현업 업무 담당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이 이제 CSA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실 데이터 관리는 리스크를 유발시키는 손실 사건, 로스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손실 사건 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유함으로 해서 그 이미 발생한 리스크와 비슷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것을 손실 데이터 관리 기법이라고 합니다.